하위권 팀들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KBO 리그 전반기 순위에 따라서 리뷰를 1, 2부로 나누기는 했지만 6위부터 10위까지의 팀들도 자체적인 경쟁은 물론 상위권 진출의 열망까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찌 보면 상위권 팀들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이 하위권 쪽에서 펼쳐질 수 있는 KBO 리그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KBO 전반기 리뷰 2부입니다. 10위와 1위의 게임 차가 19단 체제 역대 최저인 13 게임 차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5위와 10위 차이는 불과 5게임. 그러니까 5게임 차 안에 6팀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페넌트 레이스인데요. NC, KT, 롯데, 한화, 키움 등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팀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거둔 NC 다이노스는 시즌 성적 40승 41패 2무로 5위 SSG와 동률이었지만 승률에서 간발의 차로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NC의 전반기도 다른 어떤 팀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다고 해야 할까요?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4월 7일에는 바짝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4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딱 하루 제외하고는 계속 2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 하순에 8연패를 당하면서 5위, 그리고 곧 4연패를 당하면서 6위가 됐고 6월 4일부터는 한 달간 6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전반기 NC의 투수진 ERA는 4.59로 5위였고요. 실점 423점으로 최소 2위를 기록하면서 마운드는 제 몫을 했습니다. 반면 팀 타율 2할 6푼 8리는 9위였는데 그래도 홈런 공동 1위인 96개를 치면서 438득점으로 6위, 득실차는 플러스 15점, 득실차만 따지면 4위였습니다. 피타고리안 승률 역시 4위. NC 선발진 ERA 4.40으로 4위인데요. 23승 25패를 기록했고 불펜은 4.90으로 5위에 17승 16패 18세이브 44홀드 모두 중위권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인 선발인 하트와 카스타노가 각각 17경기, 16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꾸준함을 보여줬고요. 특히 하트는 ERA가 2.74, 105이닝 소화, 각각 리그 2위, 3위에 오르면서 에이스 역할을 다 했고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7번은 리그 1위였습니다. 하트가 7승 2패, 카스타노는 7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선발들은 좀 어려움을 겪은 전반기였습니다. 심린혁이 16경기에서 6승 6패, 평균 5이닝씩을 던지면서 기여했지만 5경기에서는 5회를 채우지 못하는 기복이 있었고요. 김시훈 선수 선발 전업 첫 시즌 좀 버거웠죠. 15경기에서 ERA 4.91, 평균 4.1이닝 그리고 2승 2패에 그쳤습니다. 초반에 좋았던 이재학 선수의 부상이 좀 아쉬운데 총 10경기에서 2승 5패, 하지만 복귀 후 2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후반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나머지 임시 선발들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불펜은 이용찬이 14세이브, 김영규가 12홀드, 그리고 이적생 김재열이 11홀드로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김재열은 리그 동률 최다인 46경기에 등판해서 ERA 1.93에 맹활약을 하면서 하투와 함께 전반기 투수진 공동 MVP입니다. 하지만 마무리 이용찬이 3번의 블론 세이브와 5패,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고 류진욱 선수가 작년에 그 막강했던 셋업맨 역할을 보이지 못하면서 후반기에는 류진욱, 송명기, 임정호, 한재승 이런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손아섭이 지난 6월 20일 통산 2,505번째 안타로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511 안타로 전반기를 마친 손아섭은 9년 연속 150안타 시즌을 이루려면 후반기 55안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슨이 리그 최다인 26홈런에 팀 최다 64타점으로 강력한 4번 타자의 위력을 뽐내면서 전반기 타자 MVP였습니다. 박건우 3할 4푼 6리 9홈런 42타점 여전했고요. 박민우는 부상을 겪고도 3할 2푼 8리에 출루율 4할 2푼 3리 22도루로 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 4명의 상위 타선은 팀의 주축이지만 그 외에 권희동, 서구철, 김성욱, 김형준, 박한결 그리고 영입 선수인 김희집 등이 조금 더 분전이 필요한 후반기입니다. 김성욱과 김형준은 21홈런 69타점을 합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2할 언저리 타율이 아쉬웠고 서호철도 2할 9푼 4리 4홈런 39타점 38득점 기여를 해줬지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타자입니다. 그리고 이적 후에 28경기에서 4홈런 14타점의 김희집도 타율과 펀치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오영수의 잠재력이 터지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NC는 눈에 확 띄지는 않아도 선수층이 만만치 않게 두터운 또 외인 선수들과 핵심 타자들이 역할을 해주는 한 늘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데요. 후반기 불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C는 삼성 원정에 이어서 다음 주 주말에는 잠실에서 두산을 만나는 원정 6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반격이 시작된 KT 위즈는 5연속 위닝 시리즈 10승 4패 1무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치면서 38승 45패 2무로 7위에 올랐습니다. 롯데와 승차는 없지만 승률에서 약간 앞섰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계속 반복되던 초반 줄부상과 부진은 올해도 어김없이 KT를 강탈했습니다. 선발 소용주는 원래 여름 복귀 예정이었지만 에이스 고영표의 부상이 컸고요. 불펜은 마무리 김재윤이 떠난 이후에 젊은 기대주들이 자리를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타선은 배정대의 오랜 결장, 또 김민혁, 조용호 등 외야 자원들의 부상, 또 박병호, 황재균 등 주전들의 부진이 겹치면서 3월 말에 이미 10위까지 떨어졌고요. 그 후로도 계속 침체가 이어졌고 6월 초 순위표의 7위가 최고였을 정도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8, 9위를 맴돌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승세로 분위기를 탔는데 고영표의 복귀, 불펜 안정화, 또 배정대의 복귀, 황재균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즌 팀 ERA는 5.56으로 여전히 최하위였고요. 520점도 최다 실점으로 마운드의 팀이라는 별명이 무색했습니다. 반면 팀 타율 2할 7푼 1리는 6위, 90홈런 449득점으로 4위였지만 득실차는 마이너스 53점, SSG와 공동 최하위였습니다. 6월 이후에도 이 팀 기록은 썩 나아진 편은 아닌데요. 단 접전 승부에서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KT의 전반기 선발진 ERA는 5.60으로 9위에 23승 37패로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졸신인 육청명과 원상현이 20경기 선발로 나섰고 임시 선발이 나선 경기가 32경기나 됩니다. 모든 팀들이 임시 선발을 시즌 동안 쓰게 되지만 KT는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선발 중에는 엄상백과 쿠에바스가 각각 17경기씩 또 벤자민이 14경기 선발로 나서면서 지탱을 해줬는데 물론 쿠에바스가 101.1이닝을 던지면서 역투를 했지만 평균 5이닝씩 그리고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엄상백 7승 7패 5.18 ERA지만 전반기 투수진 MVP입니다. 불펜은 ERA 5.59로 9위 하나와 공동 최소 13세이브에 그쳤는데 그래도 마무리 박영현, 셋업맨 김민, 김민수가 또 각각 10홀드씩을 올리면서 마침내 필승조를 구축한 것이 그나마 후반기의 희망이자 또 열쇠를 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선은 강백호가 3할 1푼 5리 22홈런 66타점 63득점으로 확실히 돌아왔고요. 로하스가 3할 2푼 21홈런 69타점 65득점으로 가장 확실한 강한 1번 타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경기 출전하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활약을 펼쳤는데 WAR에서 앞선 로하스가 MVP입니다. 초반에는 군제대 이루수 천성호가 돌풍을 일으켰고 또 문상철도 새로운 4번 타자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시즌이 흐르면서 천성호는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2군에 내려갔고 문상철도 슬럼프가 오기도 했습니다. 포수 장성우는 이강철 감독의 관리 속에 9홈런 46타점 자기 역할을 해줬고요. 황재균도 긴 슬럼프를 딛고 6월 이후에 3홈런 24타점으로 살아났습니다. 배정대 김상수의 역할도 좋은데요. 후반기에는 박병호와 1대1 트레이드로 영입한 오재일이
타선의 무게감을 좀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적 후 32경기에서 3홈런 11타점에 그쳤습니다. 소영준의 복귀가 늦어지는 가운데 김민혁, 천성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KT 구단은 상무 전역하는 심우준과 권동진에게 내야 수비와 팀 스피드를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격의 발동을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KT 위즈는 다음 주 후반기 첫 시리즈를 두산을 홈에서 만나고요. 주말에는 사직원정 롯데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후반기 첫 중계를 다음 주말 사직 3연전으로 갑니다. 큰 기대와 함께 출발한 롯데 자이언츠였지만 4월 12일에 10위로 내려앉는 등 시즌 초반은 꽤나 힘들었습니다. 전반기 롯데가 최하위에 랭크된 날만 32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19일 10일을 마지막으로 롯데는 줄곧 7, 8위를 오가다가 전반기 마지막에 두 경기에서 패하면서 35승 42패 3무 8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7위 KT와는 승차가 없고 5위권과도 3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팀을 맡은 김태형 감독은 다양한 라인업을 시도를 하면서 선수들의 능력치를 검증했고요. 이름값이나 몸값에 상관없는 선수 기용과 1, 2군 운영으로 승리의 조합 짜기에 몰두했습니다. 전반기에만 29명의 야수와 26명의 투수가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롯데 전반기 팀 ERA는 5.14로 8위였고요. 팀 타율은 2할 8푼 1위 2위였습니다. 443득점에 433실점으로 득실차는 플러스 10점. 득실차와 피타고리안 승률로만 보면 전반기 5위의 기록입니다. 롯데 투수진 전반기 MVP는 단연 물커슨입니다. 18경기 선발은 공동 1위였고요. 113.2이닝은 단독 1위. 12번의 퀄리티 스타트는 공동 2위. 승운이 덜 따라서 8승 6패 했는데 5월 4일 기아전에서는 시즌 첫 완봉승도 거뒀습니다. 박세웅은 기복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17경기 선발로 나서서 94이닝을 던지면서 6승 6패. 하지만 5.36 ERA는 부족했습니다. 반스가 부상으로 11경기밖에 나서지 못한 것이 롯데에겐 아쉬움이었고 나균아는 부진을 거듭하고 잇단 논란에 빠지면서 일단 전력 외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김진욱이 마침내 희망의 피칭을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고요. 후반기 반즈와 김진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펜은 베테랑 김상수 투수가 43경기나 나서서 13홀드와 2승 1세이브로 팀 기여도가 뛰어났고 김원중도 16세이브로 뒷문을 지켰습니다. 고졸 루키 전미르가 시즌 초반 강력한 구위와 강심장을 뽐냈지만 1군 타자들의 위력을 실감을 했는데 6월 중순 이후에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 후반기 다시 전미르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초반 부진하던 구승민도 6월 중순 이후에 회복세이고 좌완 진해수도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5월부터 부진에 빠지면서 2군에 갔던 최준용이 후반기에는 불펜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타선의 MVP는 황성빈입니다. 65경기에서 3할 4푼 9리로 리그 4위권의 타율 34도루로 리그 2위를 기록을 했고 자이언츠 공격에 강력한 새로운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레이에스도 대단했습니다. 유일하게 80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고 3할 4푼 6리 7홈런 69타점으로 팀 최다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MVP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활약입니다. 손호영 역시 30경기 연속 안타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고승민이 3할 1푼 6리 6홈런 팀 2위인 43타점에 안정적인 이루수 안착도 팀 상승세의 주역이었습니다. 현재 부상인 이 두 타자의 후반기 활약 롯데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승엽, 윤동희도 3할대 타율에 주장 전준우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정훈도 몫을 해줍니다. 전준우와 손호영은 각각 45경기, 46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8홈런씩으로 팀 리더였는데 후반기 이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강남, 노진혁, 이학주 등 베테랑들이 후반기 힘을 보태준다면 롯데의 희망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6월 이후에 14승 11패로 리그 1위 성적인 롯데가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후반 첫 시리즈가 SSG 원정이고 주말에는 홈에서 KT를 만납니다. 이 상위 팀들을 상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혹은 좌절할 수 있는 시리즈들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간이고요. 저는 다음 주말 사직 KT 롯데 시리즈 해설 갑니다. 사령탑 교체까지 단행한 한화 이글스는 36승 44패 2무로 9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9위지만 7위권과는 반게임 차, 5위권과도 3.5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시즌 초에 7연승으로 1위까지 올랐지만 5연패, 6연패, 4연패 등이 이어지면서 추락하더니 5월 23일에는 잠시 10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6월 3일 김경문 감독이 취임했는데 당시 한화는 24승 32패 1무로 5할 승률에 마이너스 8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감독이 맡은 이후 한화는 12승 12패 1무로 승률 5할 경쟁력을 보였지만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혼전이 리그에서 가열되면서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글스의 팀 ERA 5.08 7위였고요. 팀 타율 2할 6푼 8리 8위였습니다. 431득점에 445실점으로 득실차는 마이너스 14점, 피타고리안 승률은 7위였습니다. 시즌 직전에 류현진이 가세하면서 기대치가 치솟았던 한화인데요. 예상에 못 미친 이유는 선발진의 불안정성이 큽니다. 선발진 ERA가 4.92로 6위였는데 22승 30패를 선발진이 기록했습니다. 류현진마저 오랜만에 돌아온 KBO 리그 적응에 초반 어려움이 있었고 전반기 16경기에서 5승 5패 3.6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외인 페냐와 산체스는 부진과 부상으로 힘겨웠습니다. 페냐는 9경기 후에 결국 바리아로 교체가 됐고 산체스도 11경기밖에 나서지 못해서 현재 대체 외인 와이스가 2경기를 뛰었습니다. 김민우가 3경기 만에 시즌 아웃된 가운데 기대가 컸던 문동주 13경기에서 ERA 6.92로 고전했습니다. 루키 황준서는 큰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고요. 11경기 선발 포함해서 17경기에서 2승 7패 4.77을 기록했습니다. 불펜은 마무리로 자리 잡은 주현상 선수가 11세이브에 5승 2홀드 ERA 1.93의 안정감으로 전반기 투수 MVP였는데 하지만 남은 불펜 요원들은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승혁이 7홀드, 이민우가 6홀드, 박상원 4홀드, 김범수 3홀드 등을 기록을 했지만 30경기 넘게 등판한 6명 중에 주현상과 이민우만이 ERA 3점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한승혁의 4.89가 세 번째였을 정도니까 남은 불펜 요원들은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전반기 불펜 ERA 5.28은 리그 8위였습니다. 전반기 한화 타선은 그래도 홈런왕 노시환이 전경기 출전하면서 18홈런 60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팀 홈런 70개로 7위였는데 노시환이 18개, 페라자가 16개를 쳤고요. 노시환이 타선 MVP입니다. 그 외에는 10개 이상 홈런을 친 타자는 없었습니다. 페라자는 수비 중 부상으로 17경기를 결장했지만 3할 1푼 1리 16홈런 60타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비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태현이 3할 5리 8홈런 40타점으로 공격에서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루키 황영묵이 유격수와 이루스를 오가면서 3할 1푼 1리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습니다. FA 안치홍은 전경기 출전하면서 8홈런 39타점을 올렸고 슬럼프가 길었던 최은성도 6월에 회복세를 보였는데 6홈런 38타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후반기에는 내야의 안정감과 함께 최재훈, 문현빈 그리고 부상 결정이 길었던 하석주 등이 더 분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원석, 장진혁, 최인호 이렇게 발빠른 선수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준다면 김경문 색깔의 야구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백전노장인 양상문 투수코치와 양승관 수석코치가 가세를 하면서 투타에서 후반기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단 홈런 더비 출전 후 다음날 어깨 통증을 호소한 노시환의 상태가 큰 관건입니다. 오늘 7일 구단에 문의한 결과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고 내일 또 재검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 선수인 노시환이 별일 없이 9일 키움전에 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화는 후반기 첫 주에 키움 원정에 이어서 주말에는 LG와 홈 시리즈를 갖습니다. 시즌 초반에 3위까지 오르는 등 선전하던 키움 히어로즈는 두 번의 7연패 끝에 하락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계속 10위에 내리앉았습니다. 그렇지만 무력했던 건 아닙니다. 전반기 막판에 6연승을 거두는 등 기세를 올렸고 35승 46패로 선두 기아와는 13경기 차, 5위 SSG와는 불과 5경기 차로 버티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팀들을 따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연승을 타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기 팀 ERA는 4.98로 6위, 팀 타율 2할 7푼 7리로 5위였습니다. 리그 최저인 61홈런, 398득점에 436실점을 하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38.8위였습니다. 키움 원투펀치는 강력했습니다. 전반기 리그에서 가장 많은 13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투수가 프라도입니다. 공동 2위는 12번의 헤이수스와 윌커슨. 키움의 원투펀치는 전반기에만 2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요. 특히 프라도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6번이나 던져서 2위였습니다. 나란히 17번씩 선발 마운드에 올랐고 헤이수스가 10승 4패, 프라도가 8승 4패로 둘이 18승은 팀 승리의 절반이 넘습니다. ERA는 헤이수스가 3.14, 프라도가 3.33으로 리그 3위와 5위입니다. 둘이 투수진 공동 MVP입니다. 나머지 선발 중에는 하영민이 15경기에서 6승 5패 4.81, 김인범이 10경기에서 2승 5패 3.74였는데 초반에 기세를 끌어가진 못했습니다. 그 외에 7명이 선발로 나섰지만 큰 보탬이 되진 못했는데요. 두 외인 투수 덕분에 선발진 ERA 4.37로 리그 3위, 그리고 28승 29패의 선발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반면 불펜은 ERA 5.89로 최하위, 9원 7승으로 유일하게 한자릿수 승수 17패, 동률 최다패를 기록했습니다. 초반에는 조승우, 그리고 중반부터 조상우가 마무리를 맡아서 각각 7세이브와 5세이브를 올렸는데요. 불펜 핵심이던 김재웅 선수가 6월에 군입대를 한 가운데 좌완 김성민이 30경기에서 10홀드, ERA 1.69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전반기 타자의 중심은 송성문, 김혜성, 그리고 도슨입니다. 혹독한 겨울 훈련을 이겨낸 송성문, 3할 오픈 9홈런, 팀 최다인 57타점으로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면서 MVP였고요. MLB 진출을 앞둔 김혜성도 3할 4푼 9리, 10홈런, 48타점, 20도루의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도스는 3할 오픈 8리, 10홈런, 44타점에 늘 허슬 플레이로 최고의 팀메이트가 됐습니다. 3명의 타자가 모두 OPS 0.9가 넘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길었던 최주환이 6월부터 살아나면서 6홈런 42타점을 올렸고, 부상이 잦았던 이주형도 52경기에서 2할 8푼 1리 7홈런 30타점으로 후반기 꾸준히 뛴다면 기대를 걸게 됩니다. 포수 김재현도 수비뿐 아니라 24타점 21득점 기여를 했고요. 타자 전향 장재영과 김건희도 주목해 볼 만한 선수들입니다. 히어로즈의 희망은 투타에 강한 핵심 멤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선수층이 얕아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기 쉽지 않다는 점, 또 불펜, 이런 부분들이 약점인데요. 과연 후반기에도 히어로즈가 상위권 팀들을 위협하면서 버텨낼지 궁금합니다. 키움은 한화를 홈으로 불러서 후반기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NC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뜨거웠던 전반기는 이렇게 혼전에 혼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흥겨웠던 올스타전을 뒤로하고 이제 후반기 페넌트 레이스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팀당 많게는 64경기, 적게는 57경기를 남긴 가운데 또 수많은 변수 속에 더욱 뜨겁게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KBO 리그는 사상 최초로 전반기에 600만 관중 돌파라는 팬들의 뜨거운 성원도 큰 힘이 됐는데, 최초의 한 시즌 1000만 관중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말 사직 중계를 시작으로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민훈기의 인생 야구도 야야리와 라방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